지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까지도 최고의 수비수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 현재 유럽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또 한 번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탈리아의 일간지, 공신력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실제 원문 보도는 어떤지 살펴보고요.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결됐다는 게 이제는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소식 같아요. 예, 현재 맨유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도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맨유만이 아니고요. 모든 팀들이 다 원할 만한 선수예요. 다만 이제 퍼거슨 감독이 떠난 이후에 맨유는 경기력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조금 예전에 그 위용을 잃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 괜찮겠나? 맨유 말고 다른 팀이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만 지금의 맨유는 테나 감독이 이제 완전히 팀을 잘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가도 기대되는 팀 아닙니까? 예, 지금 4개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죠. 그렇죠. 예, 리그도 이제는 1위하고의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가시권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3강 체제라고 봐도 되고요. 현재 리그에서도 리그컵 결승전에 올라서 이제 뉴캐슬과 경기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바르셀로나하고의 유로파 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전에 올랐고요. 그리고 FA컵이 남아 있어요. FA컵도 5라운드에 올라서 웨스트햄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퍼거슨 감독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테나를 따로 불러서 정말 1대1로 여러 명은 대동한 게 아니라 그 밥 사주면서 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출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경기에도 와가지고 보면서 너무 즐겁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퍼거슨 감독 최근에는 항상 맨유 경기 오면은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맨체스터 더비만 하면은 얼굴이 썩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환하게 어린아이처럼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맨유가 박지성 선수가 뛰었을 때만큼의 그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맨유는 챔스 진출도 불안하고 우승컵과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맨유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연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도전할 만하다. 박지성 선수의 바통을 이어받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명성면에서도 어쨌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와 리버풀이 양강이죠. 사실 그렇죠. 맨시티하고 첼시는 신흥 강호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런 가운데 또 김민재 선수 본인의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UEFA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팀 오브 더 위크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주간 베스트를 뽑았는데 당당히 김민재 선수가 이름 올렸습니다. 판타지 게임을 통해서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걸로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거긴 한데요. 김민재 선수는 공격 포인트 없이 여기 이름을 올린 거죠. 지금 그바르디올은 말씀하신 대로 맨시티전에 골을 넣었고, 디로렌초도 골 넣었고, 나초도 도움 올렸고. 김민재 선수는 정말 순수하게 수비력만으로 이런 포인트를 얻었다는 것 자체니까 대단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선수 살펴보면 케빈 트랍 골키퍼 이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막았기 때문에 점수를 얻었고 이 실점을 하고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트랍만 수비라인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폼으로 세계 최고 센터백으로 꼽히는 김민재 그바르디올이 나란히 뽑혔고 지금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벤제마, 오시멘 다 골을 넣었어요. 비니시우스까지 로사노, 마레즈, 살라까지. 로사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전 영상에서 많이 좋은 평가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수비 라인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꼽힌다. 로사노도 놀랍긴 하네요. 도움 하나 기록하고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골도 넣고 1골 1도움도 올리고 그리고 비니시우스하고 카림 벤제마는 심지어 2골 1도움씩을 기록한 선수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UEFA 공식 팀 오브 더 위크다 보니까 UEFA에서 공식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선수에게 가중치를 줘요. 그렇죠. 로사노에게 줬기 때문에 그 점수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게 UEFA 공식 판타지 게임이라는 점에서 또 이점을 누린 것이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김민재 선수의 프랑크푸르트전 활약 이후에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평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평점 기준으로 팀 오브 더 위크에 뽑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후스코어드에서 선정한 팀 오브 더 위크의 김민재 선수가 밀리탕과 함께 이제 센터백 라인에 뽑힌 거죠. 여기서 평점은 오히려 밀리탕이 8.05점인데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8.48점이에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소개했어요.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그 공격 진영으로의 롱패스가 30회였는데 이는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이게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으로 넘긴 패스를 집계한 것이니까 한 번에 공격 속도를 빠르게 가져왔던. 저희가 실제로 그 경기 분석하면서도 김민재 선수의 이제 공격 패스 능력이 거의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커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후스코어닷컴에서 주목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수비 쪽은 골을 넣지 못하면 사실 평점이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가 이 전체 포지션들 중에서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와 그 디로렌조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 베스트 11 중에서도 높다. 이게 4-4의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소파스코어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3-4-3으로 이제 베스트 11 팀 오브 더 위크를 꼽았는데 뭐 그럼에도 역시 김민재 선수는 이 센터백을 3명 뽑은 가운데 최고 점수 받았습니다. 예, 그 8.4점을 받은 거죠. 예. 이 선정은 사실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네. 선정했으니까 더 대단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그 후스쿼드닷컴이나 또 UEFA의 팀 오브 더 위크는 해당 주간에 예, 열린 경기만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높긴 했거든요. 근데 이 소파스코어의 선정은 16강 1차전 전체 경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예. 그러면서도 평점이 지금 벤제마 베니시우스가 8.7점인데 김민재 선수가 8.4점이니까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골을 넣었던 선수, 뭐 예.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남긴 선수가 많아서 평점이 최상위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비 라인 센터백 중에서는 네, 최고다. 그렇죠. 예. 그것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활약들이 어떻게 이탈리아 현지에선 다뤄지고 있느냐? 이탈리아의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별도로 김민재 선수 기사를 진짜 크게 실은 거예요. 이거는 예. 아예 헤드라인으로 뽑은 예, 거죠. 그러니까 나폴리 소개할 때 좌우까지 펼쳐져 있잖아요. 사진도 크게 들어갔고 이거는 김민재 판이고 실제로 제목이 이거예요. 김민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네. 꼬세대 키밍 있고 스토리아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바로 그 맨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영국 언론에는 그 맨유가 원한다는 얘기만 발췌돼서 소개가 됐는데 저희가 주요 내용들 소개해드리면요. 사실 그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 예. 거거든요. 여기서 예. 하고 싶은 얘기 사실 김민재를 칭찬하고 싶었던 네. 건데 바로 이겁니다. 2022년 여름에 쿨리발리가 첼시로 떠났을 때 사실은 수비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몇 달 만에 이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가 진정한 마스터피스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더 잘한다는 평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김민재를 전사이자 화성인이라 부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카사노의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역시 한번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쿨리발리가 첼시로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다. 많은 팬들이. 네. 그런데 지금은 김민재의 이름이 현수막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거 뭐 이거 킴킴킴 그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특정 선수를 연호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대요. 그 전에 그가 메르텐스하고 라베치 정도가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어쨌건 김민재 선수하고 흡차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역시 또 한번 예상치 못한 걸작이 탄생했다라고 하며 이제 스팔레티 감독의 칭찬을 좀 종합해서 소개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미쳤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김민재는 미쳤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빠체스코인데 제가 이제 사전을 보니까 정말 미크레이지, 뭐 인세인, 뭐 그레이트, 아마 대단하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정말 잘한다. 그리고 화성인이다. 이게 그 얘기죠.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 네. 좀 별세계의 사람 같다. 그리고 짐승이다. 이 괴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제 고무벽이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왔던 거고 챔피언스 리그를 좀 강조했어요. 레인저스와 원정 때도 네. 잘했고 프랑크푸르트 이번 원정 경기 잘하면서 사실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4강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원정에서 약했었다. 특히 4강까지가 아니고요. 16강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원정 첫 승리를 챔스 토너먼트에서 거뒀던 예. 게 이번 경기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네. 나폴리가 여태까지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이 16강이었던 네.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올라가기가 힘든 예. 거니까요. 근데 지금 뭐 2차전이 남아있긴 해도 원정에서 게다가 2골 차로 이기고 왔고 그렇죠. 그 과정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극찬이 나온 거예요. 아, 네. 우리 처음에 8강 가겠다. 거기에 마라도나도 김민재가- 하지 못한 예.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조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폴리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강조해요. 나폴리의 마지막 실점이 1월 29일 마라도나 경기장 안방에서 로마에게 내준 것이고 그 뒤로는 뭐 스페치아, 크레모네세, 사스올로, 프랑크푸르트랑 들은 무실점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스쿠데토를 거의 차지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 챔스 8강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유력하다. 그 과정에 김민재가 피지컬과 정신력으로 걸작을 보여줬다. 몸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정신력도 좀 강조가 되고 있네요. 네. 김민재는 튀르키의 페네르바체라는 먼 곳에서 온 유령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진 선수가 네. 아니었다는 건 거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다. 예, 문제는 해외 구단에 대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다. 라고 예. 하면서, 맨유가 이 조항 발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는 그 맨유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정도 책정을 어떻게 했냐? 나폴리랑 협상할 필요 없다. 네. 바이아웃 있으니까 그거 낼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맨유는 김민재 선수를 원해도 나폴리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계약 상황이 나왔는데 김민재 선수의 계약은 알려진 대로 2025년까지입니다. 장기 계약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런 가운데 델 아우트랜티스 구단주는 현재 4,800만 유로인 바이아웃 금액을 6,500만 유로로 늘리고 연봉을 올려주는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맨유는 이미 김민재 형님을 시도했지만 이게 이제 시도했다는 게 구단 측으로 오파할 필요 없어요. 예. 김민재 선수 측에다가 우리 바이아웃 지불할 의사 있다라고 아마 언지를 줬겠죠. 관심이 있다. 하지만 스파리티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잘 지내고 예.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후에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한 얘기들이 예. 이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이 내용들, 그러니까 예.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미 한 번 기사화됐던 예. 내용이었죠. 그거를 사실상 재탕한 거고 저희가 그때 이제 좀 알아봤었잖아요. 예.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 시기에 넘어간 건 맞지만은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가 그 얘기가 오간 시기에 실제로 이제 나폴리 구단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구단에서 재계약을 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 재계약을 원하는 명확한 이유는 분명히 어딘가 입질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입질이 있기 때문이다. 네. 입질이 없는데 미리 예상하고 재계약하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여러 번 스카우트도 보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고 스파리티 감독 말대로 남을 것이냐, 재계약을 하고 바이아웃으로 올려줄 것이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요, 일단 김민재 선수가 원래는 스타드렌 이적이 거의 확정적에 가까웠거든요. 유력했어요. 예. 유력했는데 나폴리가 영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원래 거기가 김민재 선수 측은 그 한 단계 거쳐서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이양이 강했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폴리보단 스타드렌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폴리는 안 보내니까 잘. 네, 잘 안 보내니까요. 근데 나폴리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었냐면요. 바로 저 바이아웃 조항 때문이었어요. 요 정도 금액이면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낼 수 있다. 네. 잘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김민재 입장에서도 나폴리 가는 게 더 낫거든요. 왜냐면 나폴리가 더 좋은 팀이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나폴리로 가게 됐고, 원래는 나폴리는 바이아웃 같은 거를 넣지 않는 구단이에요. 그렇죠. 실제 넣지 않고 비싸게 선수들을 파는 구단인데, 이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김민재 선수한테 끌려다니게 된 이유는 쿨리발리가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대체자도 빨리 보강을 했어야 되고, 스팔리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너무 원했대요. 공개적으로 그 영입하기 전에도 그럼요.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키스 라디오에 네.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원하는 거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데라우렌티스 구단주는 원래 본인의 그 소신을 버리고 김민재를 영입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애초에 나폴리 갈 때도 어느 정도 떠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바이아웃 조항을 넣은 건데 네. 물론 저는 김민재 선수가 무조건 나폴리에 떠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나폴리에서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하고 하면은 기분 좋아서 뭐 한 시즌 더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바이아웃 좀 조정하면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지만은 현 시점에서 바이아웃 조정이 김민재 선수 측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게요. 네. 이거 꽃놀이패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이아웃 조항을 상대 팀이 발동을 시켜도 김민재 선수가 남고 싶으면 그거 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예, 거기가 연봉 좀 올리면서 바이아웃 올려봤자 그러면은 이적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적료가 올라가게 되면 경쟁이 덜 붙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5천만 유로니까 뭐 그래도 더 많은 팀들이 경쟁이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봉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즌 종료까지 얼마 남았나요? 네, 한 뭐 3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발동이면은 그러면 이제 한 5달 남은 거거든요. 네. 5개월 연봉 조금 더 받겠다고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거기다가 저희가 항상 이적료와 연봉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독일 쪽에서는 이적료하고 연봉을 합쳐서 계산을 해요. 예. 그게 원래 장부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적료가 떨어질수록 연봉이 올라가요. 괜히 보스만 선수들이 연봉 대박 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적료가 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연봉으로 보존을 해줘요. 그러니까 괜히 바이아웃 금액 올리면 그만큼의 연봉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팀에서는. 결국은 김민재 선수가 이걸 계약하는 순간 무조건 손해다. 네. 할 리가 없다. 이게 네. 뭐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나폴리 좋은 일 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 잘 됐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 약간 이런 읍소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네. 협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맨유는 그럼 왜 김민재가 필요하냐? 사실 뭐 오늘 경기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라파엘 바란도 잘하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적응 잘했지만 결국에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이번 2차전도 선제골을 내줬어요. 물론 브루노가 파울을 한 거지만 실점을 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원정 갔을 때도 2골을 먹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즈전 실점도 그렇지만은
선두 경쟁에 좀 치고 갈 수 있었던,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아스날과 경기에서도 3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졌거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경기들에서의 수비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비 보강이 필요한데, 이 퍼스트 옵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맨유가 수비 뎁스에 문제가 있다. 선수는 많은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퍼스트 옵션은 정말 좋죠. 예. 바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 둘이 제대로 가동되면은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드 옵션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그 메가이어라던가 린델레프라던가 이 선수들은 일단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맞지도 않잖아요. 팀 스타일이 안 맞죠. 그 테나흐 감독은 일단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그 후방에서 빌드업도 중요하고 또 후방에서 커버도 굉장히 중요해요. 센터백 라인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김민재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나흐 감독이 그동안 풀백들을 센터백으로 많이 보직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들 센터백으로 많이 보직을 변경시켰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한 케이스인 거고요. 또 이제 뭐 팀버는 풀백이었는데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 블린트도 풀백이었는데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 루크쇼도 풀백인데 센터백으로 자주 나온 거죠. 심지어 맥과이어가 있는데도 맥과이어 벤치에 두고 루크쇼를 쓴 경기들이 있었고, 뭐 루크쇼와 맥과이어를 짝으로 이루기도 했던 것처럼 테나 감독은 서드인 센터백 옵션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그럼 메가이어랑 린델레프는 빌드업 자체는 나쁘진 않은 선수들인데 속도가 느려서 커버 범위가 너무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나식 축구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바란도 부상이 조금 잦은 편이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좋은 선수지만은 높이의 단점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 상대팀이 이거를 집중 공략할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로 작용할 때도 있을까? 그럴 때는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풀백으로 활용하면서 김민재와 바란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그렇게 높이가 강하지 않고 바란이 조금 휴식이 필요할 때는 김민재와 리산드로를 같이 세울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재 선수가 오면은 3명이 두 자리 놓고 돌아가면서 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주전 비준에 구분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시고, 또 이제 맥과이어와 린델레프는 솔직히 매각하려고 내놓으면 조금 이제 이적료만 맞춰주면 데려갈 팀들이 있어요.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원할 팀들. 예를 들어서 뭐 뉴캐슬이 맥과이어랑 접촉이 될 수도 있고, 뭐 린델레프도 시장에 나오면 어느 팀이든지 좀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 존스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계약이 끝나요. 그리고 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스 출신이고 홍보로원이라서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메가이어는 실제 겨울에도 입질이 없었던 거 아니죠. 입질은 있었는데 테나흐 감독이 센터백 뎁스 때문에 잔류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메가이어는 우리 팀의 5번째 센터백이 아니다. 센터백 경쟁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여름이 되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갈 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가 온다면 그럼 무조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작은 문제는 저희가 1월 달은 매각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했지만 여름까지는 뭐 팀의 매각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될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 지불하는 거는 맨유한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변수는 다른 팀들도 김민재 선수를 강하게 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거의 모든 팀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만이 그나마 김민재 선수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도 김민재를 충분히 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판다이크도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다 부상이 잦죠. 그리고 코나테, 마팁, 고메스는 원래부터도 부상이 잦았던 선수들인데다가 지금 마팁도 급격하게 클래스가 하락하고 있고, 코나테는 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버풀도 김민재 선수를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도 일단 쿨리발리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030 프로젝트에 맞는 선수도 아닌데다가 네이마르 같은 그런 뭐 마케팅이 되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호날두 같은 그러면은 첼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쿨리발리는 정말 급해서 영입했던 거였지 플랜에는 맞지 않는 선수다라고 얘기했고, 또 웨슬리 포파나 부상 후 계속 못 나오는 선수죠. 티아고 실바는 정말 잘하지만은 이번 시즌도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지만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84년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바디아실은 아직 어린 선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김민재를 사실 핵심으로 놓고 바디아실과 티아고 실바를 로테이션을 돌리는 형태도 가능한 거죠. 결국에 이게
김민재 선수가 결정할 수 있어요. 뭐냐? 구단과 협상이 아니라 네. 바이아웃 금액 정해져 있고 맨유, 리버풀, 첼시가 다 김민재 선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4,800만 주로 준비했고 너 연봉 얼마 원해? 우리 팀 프로젝트는 이래. 너 어디로 올래? 이거를 김민재 선수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죠. 저는 파리 생제르맹도 김민재 선수한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거기도 마르키뉴스 제외하고는 킴펜베도 부상이 많은데다가 기대만큼 성장 못했죠. 그리고 또 이제 라모스는 이제 완전히 내려왔죠. 근데 경기력 좀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씩. 하지만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결국, 부상도 많았었고. 예.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현 시점으로 지금의 경기력과 뭐 기세를 보자면 절대 나폴리와 그 계약을 새로 맺지 않고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그 2주 동안 오퍼를 기다려볼 가능성이 크다.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정말 나폴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김민재 선수. 네, 그 2주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아, 거기다 나폴리 같은 경우는 연봉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지금 김민재 선수가 받는 연봉 자체가 상당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네. 예. 거기서 아무리 올려줘봤자 네. 토트넘 가도 중간권도 안 돼요. 네.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네, 결국에는 맨유, 리버풀, 첼시가 제시하는 제안과 나폴리의 제안은 비할 바가 안 될 것이다. 네. 이 팀들이 오퍼했다는 건 본인의 야망이나 커리어에서도 뭐 레벨 업이기 때문에 사실 리버풀 첼시는 챔피언스리그부터 획득하고 네. 김민재 선수한테 오퍼해야죠. 네, 그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맨유가 현재로서는 좀 유력하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현지에 전해진 소식 그리고 저희의 독점적인 취재 내용들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